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종교와 철학의 대화 유튜브 채널의 논리의 실종 그리고 오용 영상입니다. 현대사회 특히 정치나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 논리가 어떻게 좀 흔들리고 잘못 쓰이는지 그런 흥미로운 시각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 보면서 와,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좀 중심을 잡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수많은 주장들, 이걸 어떤 눈으로 봐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영상이 시작부터 논리의 붕괴라는 좀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특히 정치 영역을 주목하는데 자료 제공자 관점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스타일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이준석, 한동훈 씨 같은 정치인들의 토론 방식? 이기기 위한 논쟁에 집중하는 경향. 네, 네, 그런 걸 예로 들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말이 안 된다 이런 차원에 넘어선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서 논리는 그냥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주장을 짜는 형식 그 자체라고 강조해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이 형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실은 거짓인데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정치뿐 아니라 종교나 사기 같은 영역에서도 흔히 발견된다고 지적하고요. 마치 논리의 옷만 빌려 입은 가짜 주장들이 판치는 셈이네요. 딱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가 몇 가지 흔한 논리 오류, 그러니까 함정들을 짚어주는군요. 첫 번째가 인신공격의 오류. 이거 주장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죠.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믿을 수 없어 라거나 정치인 정책은 얘기 안 하고 과거 사생활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 그런 거요. 그렇죠. 그런 게 왜 잘 먹힐까요? 이게 참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내용의 타당성보다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반감, 편견 이런 걸 자극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피장파장의 오류도 나왔어요. 너도 잘못했잖아, 이거. 네, 너나 잘해 이런 거죠. 자료에선 정치권 재산 문제 공방 같은 걸 예로 들었는데 정말 많이 보이죠. 서로 막 자기 문제는 덮으려고. 맞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지적합니다. 일부 문제 가지고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네, 가령 특정 성향의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집단 전체를 그냥 싸잡아 비난하는 시각 같은 거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도 있네요. 이건 그냥 시간 순서만 보고 원인, 결과라고 단정 짓는 거? 맞아요. 어떤 정책을 시행한 다음에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정책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식의 주장들. 흔하죠. 네. 이런 오류들이 사실 굉장히 교묘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게 감정에 호소하거나 예를 들어 빨갱이 같은 단어로 그냥 공포를 조장하는 식으로요. 아니면 토론 중에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끊어서 논점을 흐리는 방식. 이것도 사실 오류 활용이죠. 자료는 이런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훨씬 비판적인 정보 수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해요. 중요한 건 이런 오류들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흑백 논리요? 네, 여기서 크리스프 논리라는 개념이 살짝 언급되는데 이게 참 아니면 거짓, 딱 이렇게 칼로 자르듯 나누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AI 이야기가 여기서 연결되는군요. 챗 GPT 같은 언어 모델들이 겉으로는 말을 엄청 유창하게 하는데 사실 오류를 인정 안 하거나 좀 복잡한 질문에는 논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 이거 정말 흥미로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의 논리적 약점이 AI에도 뭔가 반영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 AI 개발의 화두가 단순히 데이터만 막 쌓는 걸 넘어서 이성 또는 논리를 어떻게 AI에 구현할 것인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중국 딥시크 모델 같은 거요? 네, 그런 예시가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AI 역시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고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따라서 편향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기술 자체도 완전히 가치 중립적이진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기 위한 논쟁 말고 뭔가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는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서 그 소피스트들의 현란한 말싸움 말고요. 소크라테스식의 진리 탐구 대화를 제안하더라고요. 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도 잠시 언급되는데 결국 핵심은 상대방 말을 제대로 듣고 뭔가 공통의 이해 기반을 찾으려는 노력이에요. 이기려는 전략적 소통이 아니라 상호 이해를 목표로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는 모른다는 마음, 즉 don't know mind를 가지는 열린 자세와 상호 존중을 강조해요. 최근에 그 민주당 당대표 경선 토론에서 나왔던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서로 장점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던 방식, 이걸 좀 긍정적인 사례로 들기도 하고요. 아, 그런 모습이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네, 물론이죠. 항상 가능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뭐랄까 지향점은 될 수는 있겠죠. 오늘 살펴본 자료를 통해 보니까 논리가 단순히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고 소통하는 방식, 또 정치적 선택, 심지어 미래 기술과도 정말 깊게 연결된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논리적 함정을 간파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자료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퍼지 논리 기억하시나요? 아, 네. 그 크리스프 논리랑 대비되는 거요. 네, 세상사를 참 아니면 거짓으로 딱 나누는 크리스프 논리와는 달리 어느 정도 참이다 혹은 어느 정도 거짓이다처럼 중간지대, 그러니까 회색 영역을 인정하는 논리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일상의 논쟁이나 주장들을 이런 퍼지한 관점, 즉 좀 더 유연하고 다층적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